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이번 주간에는 제6주차 1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주제는 인적 자원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적 자원에 대한 수급을 놓고 계획을 잘 할 것인가, 이게 우리가 지금 정성적인 방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정량적 방법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정량적인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어, 이 수요를 예측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 거시적 방법이 이렇게 지난번에 소개를 했죠. 추세, 좀 매크로하게 큰 의미에서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거시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게 추세,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있냐. 그 다음에 이제 비율, 해마다 어떤 비율로 인적 자원이 늘어가고 줄어가느냐. 그 다음에 조금 더 복잡한 방법으로 그 다중 회귀 분석, 이제 이런 방법이 있다. 이제 요까지 인력 수요 예측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거시적 관점에서 봤죠.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이고 조금 수리적인 방법인데, 오늘 좀 여러분 잘 들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미시적인 방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내용 중에서 조금 뭐라 복잡하다 할까요? 조금 이해가 꼭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분야에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법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잘 눈여겨서 좀 내가 세밀하게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주의해서 이해를 좀 잘 하기 바랍니다. 자, 이 주로 많이 쓰는 툴입니다. 정량적인 방법 중에 그 중에 이제 미시적인 방법인데, 여기 보니까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그게 업무량 분석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업무량을 가지고 인적 자원의 어떤 수요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그 보시면은 업무량 분석은 첫째로 직무를 구성하는 과업, 프로세스, 그 다음에 역할과 책임을 이제 이 직무를 구성한 과업이 어떤 거냐,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가느냐, 역할과 책임이 뭐냐, 이런 것을 직무 분석을 통하여 정립을 해야 됩니다. 요 직무 분석이 중요하거든요. 어떤 직무에 이 직무가 어떤 과업이냐,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 직무에 필요한 역할, 책임은 어디까지냐, 요걸 분석하는 걸 직무 분석이라고 그래요. 요건 다음 장에서 우리가 자세히 공부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여기에 수요 예측, 인적 자원의 수요 예측을 할 때 직무 분석을 통하여 요걸 정한다. 그 다음에 세부 활동 단위별로 업무 빈도 몇 번 하는지, 몇 시간 걸리는지를 산정을 하고, 자, 이걸 다 합산해 가지고 과업별로 업무량을 합산해서 업무량을 전체가 나오면 이 전체를 감당하는데 이 업무량이 산출된 걸 가지고 이 업무량을 하려면 몇 명이 과연 필요한가. 그래서 전체 업무량을 구해놓고 이 업무량을 놓고 사람을 끼맞추는 겁니다. 사람이 과연 몇 명이 필요하다. 이게 업무량 분석인데 여기 사례가 없는데요. 여러분 교재에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PPT니까 좀 약하니 여러분 교재를 좀 보시겠습니다. 교재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 업무량 분석을 보면 거기에 도표 4.6에 보면 어떤 공사, 공공기관이죠. 여기서 이제 전략기획팀, 그 전략기획팀이 수행하는 업무량을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그 교재 그 145페이지에 표가 하나 있죠. 4-6인데 여기 뭐냐 하니까 이 전략기획팀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량을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기존의 이 파트에 지금 근무하는 사람이 팀장을 비롯해서 팀장,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팀원이 4명이 돼 있죠. 팀 4명이 돼 있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근데 업무가 어떤 게 있냐가 업무 프로세스를 쫙 분석해 보니까 업무 내용이 옆에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경영 현안을 분석한다든가 뭐 대책을, 요런 것은 이제 뭐겠습니까? 업무 이런 책에 그 쫙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업무 내용이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각각의 비중과 소요 시간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걸 한번 보면 거기에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했을 때 보니까 거기에 항목이 A라는 것도 있고 R이라는 것도 있죠. 그죠? 그 레이시 분석이다라고 하는데, 그럼 A는 뭐냐? 그게 이름 그 146페이지, 5페이지 맨 밑에 보면 그 주 있습니다. 각 주랑. 그 맨 밑에 주를 보면 실제 이제 업무 분석할 때 요런 모양으로 많이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R&R이라고 그래가지고 Role and Responsibility, 어떤 역할과 어떤 책임을 지나, 이런 관점에서 분석을 한 건데 R&I 관점인데, 거기 보니까 R이다. R업은 실제 수행 담당자. 그래서 크게 이제 이 R&R은 업무를 네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그 R이라고 써놓은 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R이 많죠, 그죠? 각 팀원은 전부 다 R이잖아요, 그죠? R이 뭡니까? 실제 수행 담당자, responsible, 그 일을 실제 감당하고 있는 사람, 이런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는 프로젝트 결과에 대한 책임자입니다. accountable,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 아까 전략기획팀인 경우는 A가 팀장이 책임자가 되겠죠. 그래서 A는 팀장은 다 A로 나와 있고, accountable 하면서 프로젝트 결 책임을 지면서 실제 자기 영역, 고유 영역 책임을 지는 또 고유 영역이 있는 것이죠. 실제 수행하는 R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팀은 팀원이 되었던 그게 팀으로 나와 있던 4명, 팀장 말고 팀은 여기 보니까 몇 급입니까? 4급, 5급, 5급, 4급 2명, 5급 2명이네요. 이 팀원들은 사실상 책임이라기보다는 진짜 뭡니까? 그 일은 내가 실제 수행 담당자다. 그래서 이제 R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게 해서 A와 R로 이렇게 좀 구분을 했어요. 각마다 업무 내용이 다르죠, 그죠? 다른데 궁극적으로 오른쪽에 봤더니 각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 시간 비율이 있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있고 소요 시간이 있죠. 그 소요 시간을 다 더하니까 뭡니까? 그게 음영으로 돼 있는 그 부분은 업무의 지금 현재 담당 인력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담당하고 있는 인력의 내용이고, 업무 프로세스를 다 분석해 보니까 현재 이 과업을 감당하고 있는 인력을 파악한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뭡니까? 업무와별 소요 시간을 파악했죠. 소요 시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업무를 100% 수행하는데 이 5명이 연간 몇 시간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보니까 9,400시간. 그러니까 5명이서 우리가 이게 업무량을 분석해 보니까 이 5명이 이 팀으로 되어 있는 이 전략기획팀에서 9,400시간을 수행해야지 하면서 업무량이 9,400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9,400시간을 5명의 직원, 팀장 1명, 그 다음에 팀원 4명이 감당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업무량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 업무량이 이 정도인데 지금 5명이 하고 있다는 걸 이제 실제로 분석을 했는데, 실제로 그러면 뭐 보통 어떻습니까? 1인당 한 2,000시간 조금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9,400시간을 이 업무를 연간 수행하는데 업무량이 9,400시간인데 지금 5명이 하고 있으니까 1인당 연간 한 2,000시간 정도가 필요하다. 이런 것이 나오겠죠. 이제 이렇게 해서 업무량을 분석해 놓고 이제 업무량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사람이 필요한지, 그러니까 법정 뭐 소요 시간이 1,800시간이다. 그러면 이제 좀 커버가 되는 것이겠죠. 대충 이제 한 9,000시간 되니까 뭐 그 정도 한 몇백 시간 차이 안 나니까 커버가 돼. 보니까 업무량은 너무 많은데 법정 시간을 초과할 정도로 지금 하고 있다. 그럼 뭡니까? 새로운 사람을 좀 투입을 해야 되겠죠. 이제 이렇게 하는 전략 방법이 이게 업무량을 분석한다. 이제 이렇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업무량을 분석해 놓고 업무량을 맞게끔 정원 산정을 해야 되겠지. 정원. 몇 명이 필요한가. 그래서 정원 산정해 보니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업무량 분석을 통하여 과업, 직무, 단위 조직별, 기업 전체의 업무량. 앞에서는 우리가 이제 사례로 뭘 봤습니까? 한 팀의 업무량을 조사했죠. 자, 그래서 이 업무량을 자, 연간 근로 가능한 시간으로 나누면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현재 필요한 정원이 되겠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9,400시간인데 1년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연간 근로 가능 시간이 1,800이다. 그럼 어떻습니까? 9,400 나누기 1,800 하면 대충 뭐 한 5명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가령 부족한지 또 지금 5명인데 5명 가지고 부족한지 또 시간이 남는지 이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인력 조정이 거기에 막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 조직별로 산정된 필요 인력은 법정 시간, 실제 시간, 그리고 여유 시간을 고려한 산중 기능, 이 고려한 시간 기준 여러 가지 기준이 다릅니다. 근데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법정 시간 기준이겠지. 근데 이제 법정 시간 기준으로도 하는 것도 좀 딱딱할 수 있는데 더 좀 널널한 것은 뭡니까? 여유 시간까지 좀 고려해 줘라. 일하는 시간이 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일하다가 조금 이렇게 어 개인적으로 필요한 여유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뭡니까? 훨씬 인원이 더 많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런 것을 다 고려해서 전략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인력 운영 방안을 결정해야 된다. 이제 요런 그러니까 첫째는 업무량 분석이고 업무량 분석을 가지고 정원 산정을 하고 그다음에 정원 산정하게서 뭡니까? 많다, 적다 했을 때 이제 조정이 들어가는 이제 이런 케이스가 미시적 방법에서 여기서 말하는 대표적인 업무량 분석이고 정원 산정과 인력 조정이다. 거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책을 잠깐 보면 그 145페이지 정원 산정을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그죠. 5명으로 구성된 팀이 있다고 가정하고 업무량을 조사한 앞에처럼 조사해 보니까 가령 쭉 계산해 보니까 각각이 5명이 다 하는 업무 시간을 조사해 보니까 여기 이제 요 사례에서는 1400시간이다. 그러니까 1400시간이니까 업무량이 1400시간인데 5명이 하니까 1인당 뭡니까? 5로 나누면 이 틈이 평균적으로 1인당 2080시간이죠. 그러니까 1500 나누기 5를 하니까 그러니까 1인당 연간 2080시간씩을 일을 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뭐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정원 산정을 할 때 과연 이게 이 1500시간을 5명의 인원이 하는데 적절한가 하는 걸 놓고 이제 인원을 갖다가 산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너무 많다 그러면 빼야 될 것이고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수급을 그러니까 채용을 해야 되겠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업무량을 분석해 놓고 정원 거기 업무량에 따라서 정원 산정하고 인력 조정한다. 일반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 교재 이런 인원 산정을 하는 방법을 한번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 여러분 책에 여기는 지금 내용이 PPT에는 없는데 146페이지 보면 필요 인원수 거기에 나와 있죠. 공식이 다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부분 이 팀별로 본다고 했을 때 총 업무 시간 그러니까 업무 시간 업무량이 되겠습니다. 업무 시간을 법정 근로시간 연간 법정 근로시간으로 나누면 바로 그것이 필요 인원수가 될 것이고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아마 여러분이 표준 시간을 설정할 때 그 여유 시간에 대해서 조금 표준 시간 설정할 때 반드시 여유율이 가미가 되어졌죠. 그 표준 시간 설정할 때 여러분 여유율은 주로 어떤 거였습니까? 뭐 화장실을 간다든가 약간 휴식을 취한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뭡니까? 여유율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게 여유율을 감안한 필요 인원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 계산한 거에다가 1 플러스 여유율. 뭐 여유율이 보통 OECD에서는 0.11 그러니까 11% 정도의 여유율을 준다. 인적 자원 계산할 때. 그러면 뭡니까? 1.11이 되니까 뭐 100명인 경우는 100명 기준 그러니까 표준 필요 인원수가 100명인 경우
여유를 고려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11%라면 111명이 되어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개인이 그 작업하는 인적 자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조금 여유 있게. 그러니까 100명이 해야 될 딱 표준 시간은 여유를 고려하지 않고는 100명인데 아까 여유를 11% 한다고 그러면 111명이 인적 자원이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명이 할 것을 111명이 하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쓰는 게 여유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걸 갖다 이제 산정을 해놓고 정원을 산정해 놓고 그러면 인력을 이제 조정을 해야 되겠지. 아까 정원 산정을 했다. 그래서 정원 산정해 보니까 법정 시간으로 할 건지 여유를 고려한 것을 할 때는 하여튼 그 기준에 의해서 인력을 산정을 해놔. 그러니까 이제 정원을 산정해 놓고 산정하고 인력을 산정하고 본 적 부족하다, 남는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이제 요게 뭐냐 하니까 인력 조정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조정인데 그 여러분 책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여러분 교재 그 147페이지 보세요. 자, 요 사례를 들은 건데요. 인력 조정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 현재 인원이 기획팀, 회계팀, 영업팀, 개발팀, 생산팀 해가지고 64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정 시간, 일을 한 사람이 하루에 해야 할 이제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 하루 8시간 일한다. 이렇게 봤을 때는 기획팀은 7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회계팀은 5명, 영업팀은 23명, 개발팀은 7명, 생산팀은 40명, 여기서 82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법정 시간을 준수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기준으로 인해서 인력을 이제 산정을 했을 때는 뭡니까? 몇 명이 더 좀 보완을 해야 됩니까? 지금 64명밖에 없으니까 18명을 18명을 더 이제 채용을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고요. 그다음 이제 실제 시간. 실제 이제 8시간 법정 시간이 아니고 뭐 보통 회사에서 하는 한 10시간씩 일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적정 인원이 기획팀 5명인데 5명. 회계팀은 4명인데 4명. 영업팀은 지금 20명인데 실제 막 움직이는 시간, 실제 움직이는 시간으로 다 그냥 지금처럼 법정 시간 고려하지 않고 일하다 보니 17명 정도만 필요하다. 개발팀 6명, 생산팀 31명. 그래가지고 뭡니까? 총 63명만 필요해. 지금 일반적으로 법정 시간 안 되시고 조금 출퇴근 시간을 좀 늦추면서 한두 시간씩 더 하는 이런 실제 일하는 시간으로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실제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인력 조정할 때는 63명 정도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봤듯이 여유시간 각 작업자에게 여유시간도 11% 정도까지 보장해 주자. 좀 좋은 회사죠. 이제 이런 회사인 경우는 여유시간을 구한 4만을 보면 어떻습니까? 기획팀이 5명인데 8명까지 가야 되고 총 몇 명까지 지원해야 됩니까? 27명 이상을 정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27명 정원해서 작업을 하면 조금 뭡니까? 개인적으로 여유시간을 가지면서 일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좀 딱딱하게 할 것 같으면 현재처럼 해야 될 것 같고 법정 시간만 지키려고 하더라도 한 18명은 좀 더 인력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갖다가 보통 이제 미시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업무 자체를 놓고 큰 뭐 트렌드라든가 비율 이런 척도가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구체적으로 미시적으로 작업 자체를 놓고 업무량을 계산하고 그 업무량을 놓고 법정 근로시간, 실제 근로시간을 나누니까 몇 명이 필요하다. 근데 정원 산정이 되어지고 정원 산정을 하고 본 적 기존 인력보다 많은가 적은가를 놓고 인력 조정을 한다. 근데 이거는 상당히 많이 쓰겠죠, 그죠? 뭐 어렵지는 않죠. 요런 방법을 미시적인 방법이다. 조금 업무 자체를 놓고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인력 계획을 짠다 해서 이제 미시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 방법이 상당히 좀 많이 쓰고 또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볼게요. 여기 이제 지금까지는
수요 예측, 그러니까 정성적인 방법, 정량적인 방법, 정량적인 방법에서도 거시적인 방법, 미시적인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봤는데, 수요는 이게 수요를 갖다가 예측해 가지고 이제 수요 예측에 대응하는 방법이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앞에서 봤듯이 공급 예측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인적 자원 계획의 체계도를 봤죠, 그죠? 그때 봤을 때 여기에 수요 예측, 공급 예측 두 개가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공급 예측을 볼게요. 자, 내부 노동 공급원을 파악하자. 이제 이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공급을 할 때 내부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인원이 어떤 사람들이 있나. 우리가 이제 반드시 인적 자원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수요, 어떻게 몇 명 정도가 몇 년 후에 몇 개월 후에 필요한가 어떤 수요 대책이지만 필요할 때 공급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 공급을 놓고는 첫째 이제 기능 목록을 이렇게 이제 쓴다는 건데요. 이 기능 목록, 기능별로 목록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스킬 인벤토리라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의 스킬이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는가 하는 기능 목록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건 뭐 하는 거냐? 이것은 효율적인 종업원 관리를 위하여 종업원의 학력, 경력, 특기 등의 기록을 컴퓨터 작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사항을 표준화하여 정리한 것. 그래서 언제든지 꺼내어 쓸 수 있게끔 저장해 놓은 표준화된 어떤 개인의 어떤 기능 목록. 이제 요걸 갖다가 스킬 인벤토리라고 그래요. 근데 요 기능 목록에 정리된 인적 자료를 목적별로 재정렬 분류함으로써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투입 가능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공급을 해야 되는데 주무구시로 뭐 랜덤하게 아무나 갖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기능 목록을 딱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 딱 분류해 놓고 필요할 때 그게 적소에 적재적소에 적시에 그 인력을 갖다 딱 공급할 수 있는 요 방법이 여기서 말하는 기능 목록이다. 요거 굉장히 효율적이죠. 그죠? 회사마다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입사를 딱 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학력, 또 그 회사에서 이제 자기 경력, 또 그 사람들의 특기, 이제 그 회사에서 파악되는 특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특장점들을 다 기록해 가지고 뭡니까? 표준화해서 딱 정리를 해 놓는다고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결혼이 생겼다. 또 승진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랜덤하게 아무나 기분에 따라서 승진을 시키지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게끔 기능 목록을 만들어 놓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투입 가능한 필요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하는 이 공급은 내부 공급원을 파악하는 제도가 스킬 인벤토리 기능 목록을 만들어 놓는 거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 이제 인적 자원 정보 시스템. 요즘 요거 회사들마다 거의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휴먼 리소스 인포메이션 시스템. 요 기능 목록보다는 조금 더 어떻습니까? 확대되어지고 종합화된 인적 자원에 대한 자료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정보 이렇게 보는데요. 이것은 이제 보세요. 앞에서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인적 자원 정보 시스템은 종업원의 기능 앞에서 요거는 기능 목록만 한 게 요게 스킬 인벤토리였잖아. 요게 그 사람의 급여, 그 다음에 인사고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지금까지 배웠던 교육 훈련, 그 다음에 감당하고 있는 직무 정보, 이런 것을 이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화 시켜가지고, 이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전부 다 통합을 시켜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정보 시스템화 딱 돼 있으면 언제든지 끄집어낼 수 있는 거죠. 어떤 보면 이제 이 안에는 인적 정보, 자원 정보 시스템 안에는 사실상의 종업원의 인적 사항, 수행하는 직무에 관한 모든 정보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전략적인 의사결정에 위치해 있는 관리자들은 이 시스템을 언제든지 확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사나 중요한 의사결정, 뭐 인적 자원에 있던 이동 이런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인적 자원 정보 시스템에 있는 내용을 끄집어 와서 사람을 이동시키거나 배치시키거나
전직시키거나 이제 이런 것이 필요하죠. 이렇게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갖다가 인적 자원 정보 시스템. 이렇게 내부가 인적 자원 이제 공급 문제를 놓고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급은 이런 것을 이제 이런 목록이라든지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필요에 따라서 공급할 수 있다. 이제 이거 가지고 뭐 꼭 필요한 것이죠. 실제로 잘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그럼 조금 쉬었다가 계량적으로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수학적인 방법인데 그걸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교시 마치겠습니다.